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인테리어 이승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태형 아파트 32평형 현장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설명드릴 때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치수 정보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인테리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에게 문의하실 수 없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마감이 돼서 저희에게 진행을 못하거나 하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저희가 여기를 어떤 치수로 마감을 했는지 정보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중문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시공을 했습니다. 평면도를 하나 지금 띄워드릴 텐데 이 평면도에 보이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전형적인 30평대 아파트인데요. 이 현장은 가벽을 거실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한 다음에 벤치 공간을 만들고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시공했습니다. 가벽을 거실 쪽으로 민 이유는 이 타입들이 전체적으로 주방이 작고 현관이 굉장히 작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문 바로 옆에 가벽을 시공하게 되면 진짜로 현관이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선 벤치 공간도 만들 겸 그리고 현관이 좀 넓어 보였으면 하는 점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벽을 거실 쪽으로 뺐고요. 그리고 벤치를 만들어서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가벽을 거실 쪽으로 밀 때 생각보다 많은 폭을 밀 필요는 없습니다. 벤치 폭이 한 230, 23cm 정도만 돼도 굉장히 편해서 이 현장도 그 정도 사이즈를 옆으로 밀었고 그거를 계산하실 때는 쇼파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쇼파 사이즈가 얼마인지 정하고 가벽이 얼마만큼 거실로 들어와도 괜찮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벤치 가벽을 만들고 저희가 이렇게 여닫이 중문을 시공해 드렸고 이 중문은 양방향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당겨서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밀어서 열 수도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밀폐되는 능력이 좋아서 지금 문을 닫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어차피 마이크 때문에 들리겠지만 보통은 소음이 굉장히 잘 차단됩니다. 애기들이 시끄럽게 노는 소리나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거나 소음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신다면 중문 시공하실 때 비대칭 여닫이도 충분히 그 기능들을 해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현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집에서 가장 좀 이쁘게 나온 공간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적용해 보실 수 있게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벤치는 아까 제가 230 정도면 가장 편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현장은 200 사이즈로 시공이 됐습니다. 200이 제가 생각하는 최소폭입니다. 150만 돼도 앉을 수는 있는데 편하진 않고요. 200도 앉았을 때 불편은 없지만 230이 된다면 230 하시는 게 좋고 저희는 이 현장 200 마감했는데 제가 지금 앉아있는 거 보시면 큰 불편 없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치 높이는 의자와 똑같은 45cm, 450 높이를 잡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편히 앉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높낮이는 1, 2cm 차이만 나도 굉장히 불편하다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앉는 의자 높이인 450 맞춰 놓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 굉장히 편하다 느끼실 수 있고요. 시공을 할 때 항상 벤치 밑에도 조명을 넣어주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한쪽에만 조명이 있는 것과 양쪽에 조명이 있는 거는 간접 조명이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달라서 양쪽 다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벤치를 제작할 때에는 나무와 합판만으로 마감을 하지 마시고 안쪽에 쇠파이프, 철물점 가서 각 파이프 하나 달라면 보통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금액도 얼마 비싸지 않으니 각 파이프 하나 넣어서 같이 마감을 하면 좋습니다. 용접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 완벽하겠지만 사실 각 파이프만 넣어도 성인 체중을 버티는데 전혀 문제없는 굉장히 탄탄한 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껏 눌러도 아예 조금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마감이 돼서 이 벤치는 파이프 하나만 넣어줘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기억하시고 꼭 각 파이프 하나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관은 저희가 요즘에 오픈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공간의 장점은 이쁘게 뭔가 DP해 놓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은 그만큼 신발을 못 넣는다는 점인데 요거는 가지고 계신 신발 양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도 전부 다 오픈으로 하기에는 수납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통 반 중에서 한 통에만 오픈 공간을 넣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한 통만 넣어도 사실 원하는 것들 사진이나 아니면 DP할 것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지고 나가는 차키 같은 거 놓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굉장히 큰 사이즈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 하단 높이는 바닥에서 1070 잡혀 있고요. 그리고 오픈 공간은 저희가 360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딱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요청을 하실 때 바닥에서 1070에서 시작해서 360 정도는 오픈으로 만들어주세요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장 하단은 저희가 지금
200 정도의 공간을 띄웠는데 이 공간이면 조명이 이쁘게 나오고 신발을 넣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님께서 한 가지 더 요청 주신 사항은 오픈 공간에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 했어요. 디퓨저 중에서 이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애들도 있고, 만약에 시계 같은 것 이런 거 주로 충전하시는 분들은 오픈 공간에 콘센트 하나 만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인데 삶의 편의성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기본값으로 하고 있는 전체 소등, 일괄 소등 스위치 이쪽에 만들어 드렸고요. 이 작업도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신다면 꼭 계획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관 발판 폭도 얼마를 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세요. 이 사이즈가 이쁘다 그러면은 발판은 350 정도 만들어 달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판이 조금 튀어나와도 현관이 그렇게 좁게 느껴지진 않고 생각보다 나머지 공간에 신발을 많이 놓을 수 있으니까 발판은 발보다 조금 크게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유리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유리보다는 거울이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요소여서 이쪽에 유리보다 거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거울을 이런 식으로 큰 사이즈를 넣고 나면은 현관이 전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울은 가급적이면은 큰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가로가 900짜리 거울인데요. 실제 이 공간을 제가 봤을 땐 두세 배 정도는 넓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울 왼쪽으로는 필름을 시공할 때 이렇게 포인트로 피아노를 넣어도 좋은데요. 이거 저희는 3cm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3cm 마감하고 5mm 매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넣으면은 개수는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 사이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거울 왼쪽이나 오른쪽 뭔가 군더더기가 적은 쪽으로 배치를 하시면 이런 이쁜 결과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스탠다드가 굉장히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관문과 현관문 주변 벽을 같은 필름으로 감는 걸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름 폭이 일정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지 라인을 하나씩 넣어 주셔야지 깔끔한 마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매지는 아까 이야기한 피아노 옆에처럼 5mm 매지를 줬고요. 이 매지가 없다 그러면 필름을 두 개를 겹쳐 시공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겹쳐 시공하지 않고 1대1 마감했을 때 나중에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필름 비용을 아끼면서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현관 주변에 매지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바로 보이는 거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이너가 요즘에 라운드에 빠져 있어가지고 모든 고객님들께 라운드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어서 목수 반장님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항상 결과물을 보고 나면은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웃코너 그리고 이 현장은 특이하게 인코너까지 전부 다 보이는 면 라운드를 시공을 했는데 보이는 직선이 사라지고 나니까 공간 자체가 조금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벽지 시공했음에도 정말 고급 도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타입의 아파트를 공사하실 때는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입니다. 에어컨을 보통 이런 타입은 거실에서 주방을 함께 쏘기 위해서 이쪽 방향에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방향에 설치를 하고 이런 내력벽이 있을 때 드레인이나 배관을 먼저 선설계하지 않으면 배관이 다 노출된 채로 이쁘지 않게 가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에어컨은 선배관 작업을 한번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에어컨은 일정 미터 이상이 넘어가면 배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중에 낼 거 미리 낸다 생각하시면 돼서 좀 아까운 비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쁘게 마감하기 위해서 배관은 선배관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현장은 내력벽이어서 날개벽을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을 이제 장을 짜서 넣었는데요. 보통 유선 청소기는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선 청소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 하나 배치해드렸고 청소기 하나만 장 안으로 들어가도 깔끔하게 정비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 도어는 한 짝에 지금 420 정도 들어갔습니다. 420 정도 이런 느낌이니까 도어를 구분할 때 몇 통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몇 짝을 넣어야 될지 구분하실 때는 450 전후로 나눠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기존 샤시가 라운드 곡창이었습니다. 곡창인 아파트 고객님들께서는 그대로 곡창을 시공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적으로 저는 무조건 평으로 일자로 만들어서 시공하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라운드 창은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분절 라인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려드리는 비포 사진 한번 보시면은 비포 사진의 분절 라인이 가운데 두 개가 딱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쁘지 않은데 금액까지 비쌉니다. 그래서 평창으로 만들면서 라운드였던 공간은 방수하고 미장하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방수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래 실내였던 공간이 이제 외부로 가는 거다 보니까 눈이나 비 같은 게 왔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욕실처럼 방수를 진행을 하고 지면에다가 방수액을 섞어서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끔 방수 미장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타일까지 시공을 해서 3중으로 빗물이나 아니면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마감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서 라운드 부분을 실내였던 공간을 외부로 만든 다음에 한 번도 누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절대로 이쪽에서 문제 생길 일이 없으니까 업체에 요청하실 때에도 좀 번거롭더라도 비용을 더 주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수 미장 그리고 타일 시공까지 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닌데 아랫집에 물이 새고 나면 정말 그땐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샤시 시공을 계획하실 때 샤시 사이즈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보통 기존에 있던 사이즈 그대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아파트에서 재질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환기를 생각하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정해서 샤시 분할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번 현장은 소파에서 바라봤을 때 외부가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개방감을 더 많이 추구를 했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1 그리고 왼쪽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큰 창이 외부를 잘 보일 수 있게끔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원래 있던 대로 한다 그러면 보통 1대 2대 1로 하는데 1대 2대 1이 양쪽 문을 다 열 수 있어서 개방되는 공간이 조금은 더 커질 수 있으나 가운데 2개의 줄이 지나가게 되면서 조금은 개방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2대1로 나눈 요 창이 환기가 1대 2대1보다 덜 되는 것도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뷰를 챙길 수 있는 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샤시는 꼭 관리실에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 합니다. 관리실에서 외부 창 규격이 동일하게 돼야 된다라는 입주민 조약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내력벽이어서 철거하지 못했던 이 두 벽은 집의 하나의 안 이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집의 되게 단점은 분전반이 거실 소파 뒷면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비포 사진만 봐도 얘가 너무 안 이쁜 요소였는데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저희 항상 자주 하는 빠뜨림 방식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저희가 시공하는 실링팬도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 현장은 강마루 시공해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포인트가 우드 앤 화이트였습니다. 요즘 타일 느낌의 마루가 워낙 많이 시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거의 하나의 규칙처럼 디아망 그리고 타일 느낌 마루 이런 식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우드 느낌을 따뜻하게 느끼신다면 우드 마루 진행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우드 마루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붉은기, 노란기가 없는 마루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루는 지금 붉은기, 노란기가 많이 느껴지는 마루가 아닌데 그 두 가지 느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마루를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깔았을 때 불만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루는 꼭 시간이 되신다면 전시장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샘플을 보시는 게 좋고요. 샘플만 볼 때에는 붉은기, 노란기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현장 노바 마루 블랙 지금 이 현장 노바 블랙라벨 남산오크라는 마루가 쓰였는데 붉은기, 노란기 없이 굉장히 이쁘게 마감이 되는 마루여서 영상이나 사진을 보시고 마루 괜찮네 싶으시면 진행해보는 것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우물 부분을 그냥 평으로 갈까 고객님이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 논의 끝에 살렸습니다. 살려서 그냥 깔끔하게 각만 줘서 마감을 했는데 요 살린 이유는 실링팬 높이 때문입니다. 지금 요거 살려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센치가 4.5cm 정도인데 4.5cm 차이로 실링팬이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사진을 보시고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단차가 있을 때는 4cm, 5cm 정도라도 실링팬 시공 위에서 살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릴스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정보를 많이 드린다 했으니까 조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명 배치를 여러 시공을 통해서 얻은 결과값 가지고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데 인테리어 다 된 사진 보다가 조명이 왜 저렇게 배치가 돼 있지? 뭔가 안 이쁜데? 징그럽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사이즈들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벽에서 지금 2인치를 250을 뗐습니다. 그리고 2인치는 센터 간격이 지금 160입니다. 2인치는 5개를 넘어가면 굉장히 징그럽게 보일 수 있어요. 160 간격으로 배치를 한다 그래도 5개 이내에서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는 셋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를 6개 넣었다 그러면 아마 이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 조명이 빈 공간이 없도록 잘 배치하면서 이건 평면도 위에다가 그려봤을 때 느낌이 대충 옵니다. 평면도 위에 여기 내가 원하는 부위에 넣어봤을 때 뭔가 어색한데 싶으면 그건 잘못된 배치고요. 잘된 배치는 평면도 위에 X로만 조명을 표시해도 조명 자체가 균등하고 잘 들어갔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벽에서 250 그리고 160호 그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의 특징이 주방이랑 거실이 굉장히 분리되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실 공간과 주방이 이 좁은 통로처럼 보이는 공간을 하나 두고서 좀 분리된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그 느낌을 깨고서 하나로 이어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라인 조명을 시공했습니다. 저희가 시공한 라인 조명은 4010 제품이고요. 라인 조명은 숫자 4개를 연달아 부르는데 앞에 두 숫자는 라인 조명의 가로 사이즈, 그리고 뒤에 숫자는 깊이입니다. 요거는 가로가 4cm, 높이가 1cm인 라인 조명이 시공이 됐는데, 이 라인 조명을 선택하실 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점은 도트가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라인 조명의 높이가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아크릴 커버를 제대로 못 만드는 업체에서 4010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LED 도트가 다 비칩니다. 그게 상당히 안 이쁘고 눈에 많이 거슬리는데, 저희가 사용한 이 제품은 면발광처럼 비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인 조명은 400 정도를 벽에서 떼는 게 굉장히 이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은 거실 벽에서 400을 뗐을 때 주방까지 라인 조명을 쭉 연결해도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서 저희가 쭉 이어진 느낌으로 시공을 했는데, 하나로 공간을 모아주는 느낌이랑 그리고 공간 자체가 길고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조명 배치가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인 조명은 와트 수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16W보다는 25W를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조도 계획에 따라 다르게 당연히 선택을 하시게 되겠지만 25W가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전혀 어둡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25W로 조명 배치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항석판, 여기도 시공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다이소에서 귀여워가지고 하나 사와봤습니다. 애기들이 가지고 오는 사진이나 뭐 작업물 같은 걸 걸어놔도 되고, 여러 자석을 사서 애기들이 갖고 노는 자석놀이판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다 놓은 것처럼 이쁜 자석들 갖다 놓고 공간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거 아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간은 애기 방입니다. 딱 봐도 그냥 애기 방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쁜 스트라이프 벽지를 시공을 했고요. 위아래로 도배지를 나누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도배지 자체가 약간 특이하거나 독특한 벽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애기가 자라도 투톤으로 시공된 벽지는 촌스럽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좀 컸을 때 얘가 이걸 싫어할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스트라이프 느낌도 이쁘고 아니면 투톤으로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이쁩니다.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사진이 헬리오시티 저희가 마감한 사진인데, 애기방의 하단에 화이트, 상단에 핑크 벽지를 시공했고 보자마자 굉장히 이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투톤 나누는 게 비용이 따로 추가되는 작업은 아니니까 애기방은 시공을 꼭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방은 고객님께서 준비해 주신 조명을 달았는데요, 요즘에는 스위치를 껐다 켰을 때 색온도가 이렇게 변하는 조명들이 많아서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조명을 껐다 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고객님들께 숙제처럼 저희랑 계약한 다음 드리는 일은 가구 배치를 먼저 저희에게 알려달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콘센트 굉장히 위치가 뜬금없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쪽에는 애기용 장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 장위에는 사실 꽂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수면을 위한 수면 등이 있을 수도 있고 가습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멀티탭으로 이제 지저분하게 올리지 않고 바로 꽂을 수 있게끔, 또 콘센트 구수가 모자라서 어떤 거 빼고 다시 끼고 하는 작업 필요 없게끔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공간에 나만을 위한 콘센트 배치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지금 샤시가 허리 높이 창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전창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단에는 픽스창을 시공하고 상단에는 이중창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픽스창 앞으로는 비닐재를 꼼꼼히 넣어서 전혀 춥지 않게끔 마감을 해드렸고요. 얘가 전창일 때는 애기방으로 쓸 때 창 자체가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구 배치가 제한이 된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이쪽에다 침대 헤드를 놓고 싶을 때 전창이면 놓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허리 높이 창을 만들면 이 공간에 침대 헤드도 놓을 수 있고 책상도 놓을 수 있고 원하는 가구들을 다 놓을 수 있지만, 전창일 때는 가구를 아무것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창이어도 가구 배치에 따라서 창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체를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방을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은 비포 사진과 비교해 보면은 인덕션과 개수대의 위치가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바꾼 첫 번째 이유는 원래의 인덕션과 개수대가 있던 자리에 왼쪽 벽 깊이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부를 조금 하신 고객님이라면 하부장의 깊이가 요즘 얼마인지 쉽게 아실 겁니다. 하부장은 요즘 거의 700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벽의 깊이는 56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수대가 원래 있던 자리에 지금 들어가려 그러면 장이 벽보다 더 튀어나오는 상황이 돼서 마감이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서 개수대와 인덕션을 모두 이쪽 면으로 옮겼고요. 이쪽은 이제 아기를 키우는 고객님을 위해서 가전들 여러 가지를 다 올려놓을 수 있게끔 콘센트 배치하고 깊이가 얕은 하부장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느낌이 화이트 우드 느낌,
조금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현장을 원하셔서 싱크대는 패트 화이트 제품을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상판도 롯데 스타론 제품 중에서 밝은 톤의 상판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오븐 자리를 하나 만들어 드렸고, 이 밑에는 로봇 청소기 장입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이제 집에다 이모님을 들이실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데, 고민하실 때 저는 스스로 빨래를 하고 물을 버릴 수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해당 제품들이 6m까지는 배수랑 급수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부장 안쪽에 청소기 장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없이 급수 배수를 연결할 수 있고, 저희는 6m까지 연결이 안 되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까봐 바로 옆에 배수구 수도 만들어 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밥솥을 넣으시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깊이가 얕은 공간들은 가전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고려해서 가전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의 높이는 90cm로 맞춰드렸습니다. 고객님의 키에 따라서 높이를 조금씩 조절하긴 하는데 90cm를 기본값으로 제가 세팅을 하고 있고요. 키가 큰 고객님들이라 하면은 92cm 정도까지 맞춰드리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 2cm가 아까 벤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쓰던 가구의 높이가 있어서 1, 2cm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키가 크니까 95cm를 할 거야 라고 섣불리 생각하시기보다는 보편적인 높이 하부장 위에다가 판 같은 걸 깔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93cm 정도로 하부장을 한번 맞췄었는데 제 키가 179인데도 하부장이 좀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3cm 차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니까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싱크는 SQSR 780 싱크볼을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수전은 이렇게 원하는 느낌대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수전을 시공했습니다. 아쿠노 셀렉트라는 수전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고 지금도 많이 시공이 되고 있는데 금액대가 워낙 비쌉니다. 그 수전의 장점이 이런 식으로 야채를 씻을 수 있는 부드러운 물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렴한 비용에 이런 수전을 통해서 다 누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수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현장의 상부장 높이는 750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부장의 높이가 900이고 상부장의 높이가 750이니까 가운데 타일 사이즈는 계산이 되시죠. 이게 저희가 이 높이는 보편적으로 시공하는 상부장 높이보다 좀 낮게 잡은 건데요. 상부장의 높이가 높으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보통 주방을 쓰실 텐데 이 정도 높이에서 쓴다 그러면 맨 아래 칸만 쓰기에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높이였으면 이 높이였을 텐데 이 높이는 맨 아래 칸도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는 750 아니면 800 정도까지 상부장을 늘려서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부장을 늘리는 거는 인덕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능해진 건데 가스를 쓰실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덕션이 내뿜는 열과 그리고 가스가 내뿜는 열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상부장 높이를 낮출 때는 인덕션일 때 꼭 추천드리고, 가스 쿡탑을 쓰실 때는 상부장의 약간 변형, 엣지 부분이 떨어진다던가 하는 작은 변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하셔가지고 높이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인덕션을 쓸 때는 가급적이면 낮추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현장은 저희가 많이 쓰던 빌트인 후드가 아니라 장식 후드를 시공했습니다. 후드 레벨을 상부장에 맞춰달라고 따로 요청을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다드가 업체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는 이 레벨을 맞추면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후드 높이는 보통 지금보다 많이 높은 게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들이 생각하는 높이이기 때문에 상부장과 높이를 맞춰서 750에 맞춰 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후드 안쪽 공간도 그냥 버려지면 아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드 지나가는 자바라만 숨기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할 수 있게끔 장을 마감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작은 공간도 굉장히 아까우니까 이런 공간만으로도 잘 안 쓰는 것들 수납하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냉장고장을 배치해드렸고, 냉장고장을 이런 식으로 짤 때에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꼭 냉장고장 위를 목공대 보강해달라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냉장고장이 가로로 길어진 만큼 무게가 많고 가운데가 나중에 처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잡아주기 위해서 상부를 합판으로 보강해 놓으면 문제없이 오랫동안 깔끔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장 위쪽은 제가 플랩장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은 여성 고객님들의 로망인 노우미장을 시공해드렸습니다. 노우미장의 인기가 워낙 많아요. 이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이 제품 만족도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점이
고객님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는 것 같은데 실용적인 측면도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쪽장에다가 뭐를 넣으려고 하면 안에 있는 게 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평소에 쟁여놓는 식료품들 아니면 양념류들 다 넣어놓으면은 수납이 정말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손잡이가 전부 다 들어갈 때는 좀 저렴한 걸 구매하시는 게 좋겠지만 하나만 들어갈 때는 오영민 제작소에서 고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도 오영민 제작소 제품이고요. 굉장히 이쁘게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뷰가 조금 이쁘게 느껴진다면 뭔 차이인지 단번에 눈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추천 많이 드리고 있는 주방 전용 창이 시공됐습니다. KCC에서는 이 창을 클렌저나 아니면은 주방 전용 창이라 부르고 있는데 저희는 주방 전용 창을 시공을 했고요. LG 제품을 시공하실 때는 유로9 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창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얇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 프레임도 요 두께고 여기도 이 두께고 가운데 프레임도 이만한 두께여서 외부가 보이는 게 굉장히 적은데 지금 창 하나 바꿈으로써 약간 액자 같은 공간이 형성이 되었고 좁았던 주방창의 단점을 모두 해소했다 보시면 됩니다. 얘는 단창임에도 유리가 3중 유리고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전혀 춥지 않습니다. 창 자체의 기능이 굉장히 고기능 제품이어서 소리도 잘 차단하고 바람도 굉장히 잘 잡습니다. 두 가지를 잘 차단하니 당연히 춥진 않고요. 제가 닫아놨을 때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들릴 만큼 차음을 잘 해주고 있는데 문을 열면 밖에 차 지나가는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창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닫이 창을 했을 때와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꼭 투자를 하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신 분들 중 단 한 분도 후회한 분이 없으니 꼭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간단히 눈에 보이는 비디오폰과 스위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금대림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TV면이 우리 집의 중심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보이고 소파에 앉아서 볼 때 거의 메인으로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비디오폰과 스위치 옆벽으로 옮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여기 몇십 cm 안 옮겨졌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안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방도 샤시 사이즈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샤시를 이 정도 사이즈일 때는 보통 1대 2대 1로 시공을 하는데 침대 헤드를 이쪽 방에 놓는다 했을 때 1대 2대 1이면 가운데 한 줄이 더 지나가게 됩니다. 누워서 창밖을 바라볼 때 메인으로 보이는 게 두 개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너무 이쁘지가 않아서 누워서 밖을 바라보셨을 때 조금 시원하도록 2대1로 창을 제작해드렸고 2대1 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뷰를 생각하신다면 꼭 2대1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외창과 달리 내창은 내 맘대로 지정을 할 수 있어서 관리실에서 제재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내창은 편안하게 분할을 내 맘대로 정해도 되고요. 그리고 1대1 정확하게 분할할 필요도 없이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픽스창이 너무 커지지 않게끔만 잘 분할을 하면 돼서 이 부분은 자로 한번 이 정도면 창이 충분하겠네 하는 사이즈로 샤시 업체에 제작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이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보통 벽에서 벽까지 제작이 되는데 이 현장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쪽 벽을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깊이가 안 나옵니다. 요거는 건설사에서 조금 배치를 잘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과거 현장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의 깊이는 여닫이 도어, 지금 이런 여닫이 도어 붙박이장이 650 깊이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장은 750 정도까지 공간이 필요한데 이 옆벽의 깊이는 지금 제가 재봤을 때 450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형태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화장대를 넣는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처럼 거울이랑 이제 전신 거울, 목욕하고 나오고 화장했을 때 거울을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넣어서 개방감을 얻는다. 이 두 가지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화장대가 하나 있어서 이 공간에 화장대를 넣으시고 나가기 전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넣어드렸습니다. 가구를 공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획해야 한다 라고 고객님께 숙제를 드리는데 뜬금없는 위치에 콘센트가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스위치 온도 조절기 바로 옆에 콘센트가 있는 게 이상하다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고객님께서 화장대를 여기다 놓으시면 분명히 드라이기를 꽂을 때마다 저희가 이걸 만들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꽂고 빼고 하셨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스위치 온도 조절기 바로 옆에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냥 서서 꽂고 빼고 할 수 있는 편의성을 하나 찾아드렸기 때문에 가구 계획은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좀 디테일하게 짜놓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거울은 개인적으로 들어왔을 때 방 자체가 많이 넓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서 잘 배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보이는 템바
값도 현관과 동일하게 3cm, 5mm, 3cm, 5mm 배치를 했고 여기는 5개의 템바를 넣었습니다. 템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6개 정도가 적당하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배치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욕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타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사실 뭐 샤워를 하거나 다른 이제 용물을 보기에는 좀 사이즈가 너무 작고 보통 양치나 아니면은 간략히 세수하는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꾸미는 걸 추천드리는데 타일 사이즈는 이런 욕실일수록 정말 크게 가야 합니다. 지금 한 면에 타일이 2장씩밖에 시공이 안 돼서 매지가 없어서 한 판처럼 보여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마감이 됐고요. 팀브랜드는 항상 제가 욕실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값이 높습니다. 스탠다드가 조금 높기 때문에 욕실 자체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만 해도 아름답게 나오고요. 천장은 벽 타일과 맞춰서 같은 색깔로 감아서 공간 자체가 좁음에도 실제로 들어와서 볼 때는 좁지 않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욕실이었고 그 다음은 거실 욕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 욕실도 안방과 동일한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타일, 동일한 천장 필름을 시공을 했고 장은 이번 현장은 저희 이전 현장들과 좀 다르게 플랫 몇 가지 장을 시공했습니다. 욕실장을 거울장으로 시공한다 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플랫 몇 가지 그리고 슬라이딩. 플랫 몇 가지는 분절 라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도어가 열렸을 때 한쪽으로 문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가운데 분절 라인이 생기고 유리에 단차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없이 좀 평평했으면 좋겠다는 고객님들은 이런 플랫 몇 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유리가 두 개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단차도 없고 좀 깨끗한 느낌으로 마감이 되는데 사용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슬라이딩이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합니다. 플랫 메다지는 이 플랩장을 사용할 때 편한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는 뭔가 자주 쓰지 않는 것들 쟁여놓을 만한 휴지나 아니면은 면도폼 아니면 면도기 날 같은 것들 넣어놓기 굉장히 적합하고 주로 사용하시는 건 이 옆에 장이 될 텐데 장을 전체적으로 잘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플랫 여다지보다는 슬라이딩 장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단차가 너무 싫고 이 평평한 느낌, 깔끔한 느낌이 좋다. 그리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건 이 정도의 수납이 다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플랫 여다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욕실 보시면서 아마 다른 욕실들보다 고급스럽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릴스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욕실은 가성비를 챙긴 욕실입니다. 저는 독이나 수전보다 타일 사이즈를 더 중시합니다. 타일 사이즈가 주는 느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 이 현장도 타일 사이즈는 600, 1200 큰 타일을 시공했지만 독일은 크린스 제품을 시공했습니다. 크린스가 나쁜 회사가 전혀 아니고 독일의 퀄리티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독이나 수전을 선택하시면서 타일 사이즈를 늘리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풍기는 흰펠 역류 방지 댐퍼가 달린 제품을 시공을 했는데 역류 방지 댐퍼가 달린 제품이 조금 더 비용이 높더라도 꼭 이 제품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32평형 천호태형 아파트 인테리어 마감을 한번 쭉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전체적으로 사이즈나 아니면은 배치 방법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더 드려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헷갈리신다면 강동, 송파, 하남, 강남 사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팀브랜드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객께서 지금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걱정 저희가 깔끔하게 모두 해소해 드릴 수 있으니 편안하게 한번 문의해 주세요. 팀브랜드는 인테리어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